정업사 문화재가,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정업사 문화재가 맞는 얘기입니까? 정업사 문학재가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정업사가 문화예요, 문학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정업사를 문학으로 봅니까? 문화로 봅니까? 정업사 하나만 떼놓고 볼 때는 이렇게 문학으로 볼 수 있지만, 네. 이제 그 정업사를 모태로 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축제로 끌어갈 때는 문화재로 볼 수 있다. 축제를 하게 되면 문화다? 문화재로 이제 해서 축제 행사를 볼 수가 있다고 자,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따지면요, 오류가 있어요. 정업사 문화재가 최초에 만들어져서 지금 32년째인가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90년인가 시작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죠? 예. 90년도인가 뭐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화라는 것은요,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계를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업사 여인이 우리 정읍시 모든 시민의 생활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지금도 현재 우리 생활 양식에 정업사 여인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저걸 오롯이 우리 정읍 시민들이 생활하는 생활 양식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문화입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을 상상의 힘으로 빌려서 언어로 표현한 작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제가요 정업사 여인에 대한 게 우리 정업 시민들 모든 11만 정업 시민들한테 속속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 우리는 유교 문화로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예요. 과거로부터 지금은 조금 변색이 됐지만 유교 문학이라고 합니까? 문화라고 합니까? 우리가 국장님, 대한민국 유교 문학이에요, 문화예요? 유교 문화죠. 그런 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정읍사가 왜 우리 정읍시의 문화냐고요, 문화재냐고. 정읍사는 문학재가 맞아요. 명칭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30년 가까이를 문화재라고 하고 있습니까? 축제를 하면 문화예요? 이건 검토를 해야 돼요. 이 언어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서 한번 제대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정업사 문화재 홈페이지를 보면 백제가요 기본 방향이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백제가요 정업사의 역사적, 문학적, 문화적 가치의 보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문학이 있어요. 정업사는 문학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본 의원이 억지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정업사는 문화가 아니다. 우리들한테 우리 정업 시민의 노가드와 같은 생활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보편적인 사상을 가지고 보편적인 생활 양식으로 이게 녹아들었으면 문화예요. 정업사 문화. 자, 제가 그것을 이 명칭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정업사 문화재 재전위원회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 계십니다. 네.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지식이 탁월하신 분들이 거기 다 계실 거라고 봐요. 예?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서 콧방귀도 안 끼겠지만 잘못된 것이면 과감하게도 고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디 다른 지방자치단체 창피 떨지 말고. 예? 그건 절대 창피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바꾸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고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업사 문화재 재전위원회에서 행사를 해요. 맞죠? 예. 예.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죠? 지금 정읍사 문화재로 가는 것은 2억 5천입니다. 2억 5천요? 예. 집행을 1억 6천 했습니까? 이번에? 아니 작년에 정산하는 겁니다.
정산이? 예,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32회 정읍사 문화재 행사 보조금에 보면 MBC 프로덕션이 그 1억 6천이 집행을 했는데 1억 600만 원이 MBC 프로덕션입니다. 나머지는 6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맞죠? 예, 자, 여기서도 볼까요? 제 분 의원이 왜 이게 문학이고 문화냐라고 자꾸 고리타분한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에 행사의 내용 품목을 쭉 보면 최수의뢰, 여인, 재래, 부도상 위에는 없어요. 우리가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우리의 생활에 녹아날 수 있도록 어떤 예절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개념으로 가르친 겁니다. 문화재라고 하면요, 이렇게 예산을 써서도 안 되고 한정된 걸로 써서도 안 돼요. 딱 하나 있더라고. 문학상 공모전이 있더라고요. 네? 600만 원. 이게 예전 말로는 글짓기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경품 주는 겁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제 있습니다. 10회 정읍사 문학상 공모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읍사 문화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있었는데 문학상은 10회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어떤 부분에 어떤 분이 재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위원이 안을 냈을 거란 얘기예요. 문화가 아닌 문학으로 이것도 봐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문학재도 아닌 문화재에다가 매년 돈을 수억씩 갖다 써주놓고 뭘 잘했다고. 이제 문학상 공모전은요, 이제 정읍사 문화재하고 별도로 지금 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요. 정읍사 전국 서예대전. 이제 보조 단체가 따로 있고요. 그 사업하는 데는 자, 자 보세요. 민간 이전 보존제 사업 보조로 수필 동인지 발행 및 수필 문학 강좌. 문화 강좌가 아닙니다. 모든 게 문학과 문화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왜 대외적으로 하는데 이게 문화재냐. 이것은 검토를 꼭 해야 된다. 이제 재전위원회하고 이제 협의도 하고 예.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그건 해주시고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정읍사문화재 제안서 평가위원이 있어요. 예. 예. 이거 선정 어떻게 하죠, 위원들을? 이제 그 참여 업체가 예. 랜덤 방식으로 이제 추첨해서 다수 나온 데가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 업체라니요. 여기 이제 참여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예. 우리 시가 네. 하는 게 아니고. 예, 저희가 이제 그 참여 심사위원은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요. 그 심사위원들이 신청을 하면 이제 여기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와서 뽑아가지고 많이 뽑은 자, 과장님 사람들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 이렇게 할게요. 하나씩. MBC 프로덕션과 주식회사 빅컴에서 제안서를 넣었어요. 예, 2개. 자, 이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2개 업체 중에 하나를. 예. 그런데 21분의 선정위원이 있어요. 이 21분의 선정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냐는 거예요. 21분은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제안서가 있으니까 예. 참여하실 위원님은 참여하시라고 이제 그 대학이라든가 예. 그 여기에 관련된 이제 회사라든가 그런 데 이제 공문을 보내면 예. 거기에서 여기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참여하실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신청을 하신 분, 해가지고 선정된 분들이에요? 신청을 하신 분이고요. 예. 이분을 대상으로 이제 MBC하고 비컴하고 이제 그 7개씩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사람을 일단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연령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7분 자, 최종적으로 아니, 선정을 부장님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시간. 이어지는 거니까 마무리 될 것 예. 같으면 꼭. 자, 예.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명단이 21분인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신청을 했다는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선정을 하는데 참석한 분이 7분밖에 안 돼요. 21분 중에. 아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심사위원 모집을 하면 예. 90명이든 100명이든 일단 오면은 저희가 심사위원 선정을 공모할 당시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21명이 선정이 되고 네. 그 21명 중에서 7명 선정은 응모하는 업체에서 이름을 가리고 순번을 넣어서 21명을 명단을 작성을 하면 업체에서는 그 번호를 선택을 합니다. 본인들이. 그럼 많은 번호를 선택한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7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이서 심사를 한다? 그 7명이 이제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죠. 7명이? 예. 그러니까 여기 평가위원 선정이 7명으로 돼 있어요? 업체에 대해서 선정할 때는 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간지는 모릅니다. 아니, 지금 21분이 신청을 했는데 예. 아니 21명 선정을 그 공고할 당시 기준에 의해서 이게 기준이 행사- 몇 명인데요? 그 담당하는 저는 그걸 부서에서- 묻고 기준이 몇 명이냐고 우리 선정위원회 기준이. 기준은 7명을 이제 21명 중에 7명을 선정을 하죠. 제안서 심사는 7명이 합니다. 7명이 선정이 돼요? 예. 근데 이거 7명을 우리 시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예. 제안서를 내는 업체에서 많은 프로덕션, 번호를 MBC 선정한 사람이 프로덕션하고 비컴에서 랜덤 방식으로 뽑는다? 2개 업체가 오면 2개 업체 중에서 이제 21개 중에서 번호 선택을 하는 거죠. 번호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작위로 한다? 예, 무작위로 번호 선택하면 예. 그 이름은 이제 해당 부서는 이름은 알고 있죠.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알고 있지만 예. 제안서를 내는 업체는 이름을 모르죠. 제안서 낸 업체는 이름 모른다? 예. 그 랜덤 방식으로 한다? 랜덤 방식으로 하죠. 그렇게 어디다가 많은 번호 랜덤으로 선택받은 해요? 업체가 이제 그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선정 7명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랜덤 방식으로 하냐고? 저기 모바일 제안서를 받는 이제 부서에서 그걸 번호를 선택을 하고 심사위원 번호를 선택을 하고 하면 그 제안서를 내는 업체에서 제안서를 낼 때 이 번호를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번호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매년 하면 MBC 프로덕션이 됩니다. 랜덤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강력하게 랜덤이라고 했어요. 모릅니다. 업체는 모릅니다. 제안서 되는 업체는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할 때 이제 그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서 7명 심사위원을 두고요. 그 제안 설명도 하고 이제 가격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계약 조건에 맞는 데가 이제 선정이 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꼬집히면 다른 의원님들 지리에 문제 있으니까 사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별도로 중요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것은 중요한 것은 아까 명칭 부분도 한 번 더 이제는 검토할 시기도 됐다. 제가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저 그대로 이게 간다 해도 저 말을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이거 짚고 넘어가도 틀릴 수도 있다 제 말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요. 예, 저희가 관계 전문가들하고 재정위원회로 같이 예. 협의를 해서 한번 명칭이 맞는지 바꿔야 될지 한번 의견을 한번 종업사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재로 해도 이 행사는 계속 다 할 수 있어요.